목 빠져라 기다리던 월급날인데 정작 내 계좌에는 돈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일해서 받은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죽어라 일을 하는데도 왜 돈이 모이지 않는 걸까요? 남들은 돈을 모아 부자가 되는데 왜 나는 늘 이 모양 이 꼴일까요? 하버드 졸업생들은 대부분 부유한 삶을 누립니다. 그들이 단지 하버드를 졸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버드에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자산관리법을 전수하고 정확한 개념을 갖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부자 수업은 하버드를 거쳐간 졸업생들의 자산관리 지식과 사고방식, 과학적인 80가지 돈 관리법을 알려줍니다. 이 책의 목적은 돈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잘못된 자산관리에서 벗어나 돈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0가지 자산관리 방법 중 10가지만 골라서 자산관리 개념을 잡아볼까 합니다. 자산관리의 전제 조건으로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와 소비를 구분할 것. 둘째, 급여의 30%를 먼저 저축하고 나머지로 생활할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알고 있는 것과 아는 지식을 실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산관리 방법 첫 번째, 돈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 시기별로 돈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투자나 자산관리, 소비 개념을 익혀야 합니다. 청년기엔 투자 자본을 모으고 결혼 후에는 안정적인 수익 투자를 통해 재산을 모아야 합니다. 중년기에는 지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이때의 투자와 자산 관리는 노후를 위해 중요합니다. 이때는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보수적인 투자 방법을 고수해야 합니다. 은퇴 후 노년기에는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지키는 것에 치중해야 합니다. 자산관리 방법 두 번째, 돈은 불릴수록 불어납니다. 당신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우선 돈을 모아야 합니다. 돈을 모으려면 절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버드 출신의 한 학자는 돈을 아끼는 비결을 쓸모없는 것은 사지 않고 쓸모있는 것은 버리지 않기라고 정의합니다. 자신의 의지력으로 절약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영리한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면 지출 전에 저축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투자를 위한 자본금이 됩니다. 자산관리 방법 세 번째, 빌리면 갚아야 한다. 자산관리 기본은 소득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남의 돈을 빌리면 갚아야 한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인데도 현실에서는 의외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는 가장 쉽게 당신의 목을 조를 수 있습니다. 기분 좋게 카드를 쓰고 월급날 썰물처럼 빠져나간 카드 대금을 보며 후회하는 경험을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카드 대금이 수입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체크하십시오.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수시로 채무 구조를 분석해서 이상 징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신차를 구매하고 싶다면 할부로 하지 말고 돈을 모아 현금으로 사십시오. 혹시 주택구매대출을 받았다면 상환 비용이 수익의 절반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산관리 방법 네 번째, 저축 아는 만큼 벌 수 있다. 없는 살림에 저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유해질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입니다. 저축에 익숙하지 않다면 처음에는 목표 금액을 작게 하고 점차 액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의 종류는 일반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적립식 저축예금 등 꽤나 다양합니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예금은 이율이 최저이기 때문에 최소 자금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이율이 높은 저축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관리 방법 다섯 번째, 물건을 살 때는 기준을 분명히 정하라. 현대사회는 소비를 권장하는 시대입니다. 판매자들은 할인, 브랜드, 이벤트, 군중 심리를 자극하면서 어떻게든 제품을 사도록 당신을 유혹합니다. 특히 대형마트에 가면 예정이 없던 충동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러한 과실을 막기 위해서는 당신만의 구매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소비에서 유일하게 따져야 할 사실은 상품 구매 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익과 지불해야 하는 돈뿐입니다.
허영이나 자존심, 공짜는 아무 득도 되지 않습니다. 자산관리 방법 6번째, 수입에 맞는 지출이 답이다. 최근에는 원룸에 살면서도 고급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의 선택이니 뭐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 하나만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폼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젊은 시절 자산관리의 소홀한 대가는 노후에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수입에 맞는 지출 습관이 투자를 위한 자본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계획에 없던 돈은 나가는 걸 막고 세금 관리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자산관리 방법 7번째, 투기자가 되지 말고 투자자가 되어라. 중장년 이후에는 자산관리를 안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힘들게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지 않으려면 투기와 투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높은 이자에 대한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은행 이자의 몇 배 혹은 몇십 배나 되는 이자를 아무 위험 없이 거둘 수 있다는 제안은 악마의 유혹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벌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귀를 닫으십시오. 수조 원대 규모의 폰지 사기가 여전히 성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욕망과 탐욕에 가려서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수익이 있는 곳에는 고위험이 있다는 사실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산관리 방법 8번째, 주식시장은 개미를 위한 전장이 아니다. 주식시장은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처입니다. 소액을 운용하는 개인 투자가들은 자금력, 정보력에서 주식시장 자금 80%를 좌우하는 기관 투자가나 거물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부를 하고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단기 투자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파악하는 장기 투자가 좋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주식에 대해 공부할 겨를이 없는 직장인이라면 차라리 펀드를 비롯한 간접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산관리 방법 9번째, 보험은 미래의 안전벨트다. 보험도 일종의 투자에 해당합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생명을 잃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보험, 생명보험, 노후보험은 꼭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보험은 가급적 빨리 들어야 혜택이 많습니다. 보험을 들 때는 설계사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약관과 지급 조건을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정작 보험금이 필요할 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같은 성격의 보험을 중복해서 드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절세보험의 경우 수익자를 자식 이름으로 하면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 방법 10번째, 자산관리도 스타일이 중요하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자산관리도 저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원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투자를 위한 자본 모으기에 치중하고 절약하는 방법을 마스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재혼 시에도 자산관리는 역시나 중요합니다. 결혼 전 재산 공증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남편의 경제 조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아내도 자립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후 서로 자산 관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며 명확한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산관리나 투자는 부자들의 특권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투자와 자산관리를 제대로 배워서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나만의 자산관리와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부자가 되는 길은 많은 지식을 아는 것보다 한 가지 실천에서 출발합니다.